네, LG화학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연일 LG화학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유독 LG화학이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의 주가에 어떤 요소들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주가 변동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이 쏠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매도하는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아주 큰데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했습니다. 이제는 성장 동력 없는 거 아니야? 빈 껍데기 회사 아니야? 이런 그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뭔지, 있기는 한 건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공급 이슈가 결국은 전기차의 생산을 막고, 이 전기차 배터리, 또 전기차 배터리에 소재를 하겠다고 하는 LG화학의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원자재 문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더더욱 이 원자재 수급, 또 원자재 가격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수급 문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급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 패시브 펀드 문제 먼저 짚어볼게요. 2월 9일에 ETF 교체 매매 수요가 있었는데요. 이 ETF가 뭐냐? 여러분들 여유 자금 있으면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전문가들에게 맡기죠. 이게 바로 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가입하려면 증권사 가서 계약서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꽤나 좀 비쌉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과 뭐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아주 편리하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ETF인데요. 이 ETF들이 2차 전지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LG화학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LG화학은 이제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는 사야 되고, 그리고 LG화학은 팔아야 됩니다. 이 ETF 펀드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수급 쏠림이 3,800억 원이 2월 9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2월 14일엔 MSCI 지수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면서 또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 펀드들은 무조건 MSCI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게 되는 거죠. 그럼 뭘 팔고 담을까요? LG화학을 제일 먼저 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물론 팔고 담을 수 있겠죠. 하지만 MSCI 지수는 외국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었지만, 어쨌든 그 규모는 2,800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에는 이게 정말 큰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이 코스피 200 지수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면서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또 추종하는 또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 펀드들 역시 코스피 200 종목 무조건 담아야 돼요. 또 뭘 팔고 담을까요? LG화학도 꽤나 팔았을 것 같고요. 또 이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았죠. 이 금액도 무려 2천억 원이나 됐고요. 그리고 또 ETF 교체 매매 수요가 또 2,700억 원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약 1조 원 정도의 이 수급 쏠림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일정 보시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 패시브 수급 쏠림 이제 다 지나갔어요. 종료됐고, 이 수급의 불균형, 수급 불균형은 그 언제나 그 균형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균형 찾을 일만 남았어요. 이 수급 불균형은 이제는 오히려 호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 지나갔으니까요. 균형 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수급 계속 보겠습니다.
그 수급 중에서 이 외국인 매도세를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주 매서웠죠. 빨간 그래프가 LG화학의 주가고요. 그리고 그 파란 그래프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LG화학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를 보여줍니다. 그 1월 27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이 수급 불균형의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진폭이 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LG화학에 대한 외국인의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연초부터 보시면 LG화학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하죠. 뭐 어떤 날은 뭐 1,000억 원부터 2,000억 원까지도 매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LG화학을 꾸준히 담아오던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2월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발생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연히 꺾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2월 16일에 러시아군 철군 소식이 들립니다. 러시아에서 우리 군대 다 뺄 거야. 이미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방 국가들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군대 늘리고 있잖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이 철군 소식이 들리면서 외국인들이 또 반짝 LG화학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이었고요. 2월 17일 바로 다음 날 첫 교전 소식이 들립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LG화학에 대한 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매도 전환을 한 계기가 바로 첫 교전 소식이 들렸을 때죠. 그리고 단 하루 반짝 LG화학을 매수한 날이 2월 28일인데요. 이 2월 28일이 첫 협상 소식이 들릴 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종료를 위한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단 하루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내 줄곧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고요. 그래서 2월 초 대비 그 3월 현재까지 주가는 대략 한 30% 정도 빠졌고,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단히 우려하면서 LG화학을 매도하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분명하다.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배터리 관련주로서 서로 함께하고 있다. 동반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유독 LG화학에 이렇게 크게 악재가 됐고 외국인들은 우려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도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떤 배경에서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응은 전쟁보다는 경제 제재입니다. 전쟁을 한다. 이거 3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전쟁은 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고 경제 제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제 제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러시아를 봉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 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기름마저 막히면서 유가는 더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하겠죠. 거기에다가 유럽의 천연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고 유럽 그 천연가스 가격도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 효과가 아주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자, 이게 LG화학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LG화학은 지금 배터리 원료를 공급받아서 그 재료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완성품 업체죠. 그래서 이 소재를 공급받아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다 영향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 석탄 떼서 발전도 하고 난방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배터리를 통해서 자동차가 달리고요.
각 가정에도 배터리가 있어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는 이런 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중요도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에서 이 광물 자원으로 그 중요도도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광물 자원들이 이제는 석유, 석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한 가지 상당한 리스크가 벌어지는데 우려가 생기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자원 전쟁이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우크라이나는 철광석 매장량 1위인 나라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이 80%를 우크라이나를 경유합니다. 따라서 아주 우크라이나가 자원 요충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가 탐이 났을 거고요.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은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큰 우려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 광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광물 자원, 전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의 지역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아주 세계의 각국의 이 배터리 회사들이 거기 이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은 또 전쟁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이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전쟁 리스크가 하나의 큰 리스크로 부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독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미 전쟁이 한창이고요. 여기서 더 나빠진다면 3차 세계대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지기는 좀 또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는 전쟁이 상수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투자가들에게 상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변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행위,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수, 변화하지 않는 상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수가 사라지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호재가 될 거고요. 그런데 섣불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 종료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고 어쨌든 전쟁은 상수화돼 가고 있다. 더 이상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합니다. 예,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차세대 성장 동력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도 성장성이 있는 거야. 이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 기초 소재 석유 화학 분야입니다. 2021년 매출 20.8조 했고요. 무려 46%나 전년비 성장을 했는데 이건 2020년 기저 효과가 있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의 전 분야의 산업이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 이 전지 소재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IT 반도체 소재, 또 엔지니어링 소재, 플라스틱 같은 이런 소재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아직 매출 규모는 4.8조로 그다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또 성장성이 있는 거죠. 이 에너지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무려 8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의 이 실적이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17.9조가 LG 화학의 실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생명과학 이 분야가 또 3대 성장 동력으로서 아주 중요한 분야죠. 여전히 역시 매출은 0.8조로 미미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팜한농 동부에서 인수한 분야입니다. 농약, 비료 이쪽인데요. 그다지 중요해 보지는 않습니다. 매출 7천억 원 정도네요. 네, 이 3대 신성장 동력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그리고 신약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라고 LG화학에서는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지 소재 분야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아주 걸출한 캡티브 마켓이 있죠. 이 캡티브 마켓을 통해서 그 성장성은 이미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출 다변화도 추진하겠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진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사해서
상장했어요. 그 주식 시장으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던 금액을 본인들의 이 3재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지 소재에만 앞으로 6조를 투자하겠다, 총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소재, 바이오 모두 오래 걸려 보입니다. 이거 아주 오래 걸리는 분야죠. 그래서 당장 이 매출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에는, 기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성장 동력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선순환 구조, LG화학은 소재, 전지 소재를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을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는 됩니다만 이 분야에서 당장 큰 매출을 내기에는, 실적에 크게 기여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세 번째, 이 반도체 원자재 분야 볼게요. 먼저 반도체 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서 살펴봤듯이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가 최근에 생산이 잘 안 되죠.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인데요. 따라서 반도체 수급 좀 봐야겠습니다. 반도체가 왜 이렇게 수급이 문제가 됐냐.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게 됩니다. 모든 사업, 전 산업이 셧다운 됐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유독 반도체 업계에만 아주 크게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바로 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재택근무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IT 기기 수요가 증가하고요. 또 집에서 게임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됩니다. 반도체 수요가 아주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또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이 차의 패러다임도 바뀌면서 내연기관에는 반도체가 한 약 20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기차에는 무려 2000개나 들어간대요. 무려 10배의 이 수요가 자동차 분야에서만 증가를 하죠.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공급은 제대로 안 되는데, 생산은 제대로 안 되는데 수요는 폭증하게 돼요. 이래서 반도체 공급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 반도체 생산 상황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관계자 반핵관 씨에 따르면 2021년 3분기에 반도체 생산 가동률이 최고 주조에 이르고 4분기부터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봤더니 이제는 또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어떻게든 재고를 쌓아 놓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좀 주세요. 계속해서. 별로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쇼티지를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이제는 창고에 반도체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고요. 이런 재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한동안은 반도체 공급이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재기죠.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고, 이 사재기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반도체 사재기 수요도 좀 하락하는 2022년 하반기 정도의 반도체 공급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에 걸쳐서 이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투자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2023년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투자해서 생산할 때까지, 본격 생산할 때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2023년 정도에 본격적인 이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좀 답답한 상황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재기 수요가 감소하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그런 반도체 공급 상황을 전망합니다. 네, 이 반도체 원자재 측면에서 LG화학에 우려되는 상황 계속해서 좀 보면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반도체 공급이 원활치 못하면서 전기차 생산이 또 원활치 못하고, 이런 전방 산업의 위축 때문에 이 배터리 관련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죠. 여기에는 또 그렇지 않아도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요.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유가는 더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원유를 정쟁해서 나프타를 얻게 되는데요. 이 나프타가 플라스틱이나 섬유의 기초 재료로 쓰이면서 화학 회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요. 이 나프타 가격이 치솟고 따라서 손익이 악화되는 그런 구조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LG화학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고요. 자, 이렇게 전방 산업의 위축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결국 실적 우려로 번지게 되죠. 수요도 문제가 생기고요. 공급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요, 전방산업,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수요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 이중고를 겪게 된 게 최근 LG화학의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LG화학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 모두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유독 LG화학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를 해보자면요. 이 반도체 가동률 정점을 통과를 했고 이제는 하반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수화가 됐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더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생각하기가 어렵고 하반기부터 상황은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더 이상 상황은 악화될 수가 없다. 앞으로 좋아질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제시해 드렸죠. 수급, 성장 동력,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전해 드렸는데요. 이 수급 측면에서는 LG엔솔 상장으로 인한 이 수급 쏠림 이미 다 진행됐고 불균형의 회복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탈, 이 전쟁 관련 우려였는데요. 이 전쟁 더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입니다. 더 우려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 측면에서는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신약 이 세 가지가 이 3대 성장 동력으로 LG화학이 제시했습니다만 좀 오래 걸려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원자재는요. 이 반도체 수급 이슈 정점 통과했고 이제는 개선되고 있다. 개선될 예정이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전쟁은 이제 상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자재 수급 우려 이제는 완화를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LG화학 그동안 아주 많은 모든 악재들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은 뭐 악재 안 나올 것 같아요. 기존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전망치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우려, 이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 전쟁이 결국은 기존의 우려들을 더욱더 악화하면서 실적 전망은 다소나마 감익이 예상이 되고 따라서 그 목표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만 이미 너무 다 반영이 됐어요. 너무나 그 악재들이 다 출현했습니다.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기초 소재, 첨단 소재, 에너지 솔루션 등 각각의 분야를 EV, 에비타 지표로 밸류에이션을 하고요. 각각의 사업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 LG화학의 총 가치다. 이런 sum of the part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EV, 에비타가 뭔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EV 에비타는요. EV는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고요. 이 에비타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이자, 세금, 감상 비전 이익이라고 하는데 항상 지표들은요. 이렇게 분수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내가 결국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그냥 보지 않고 항상 뭐 대비해서 봅니다.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 대비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겠다. 이게 EV 에비타고요. 이 EV 에비타 멀티플을 줄여서 M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에 순차익금 더해서 구하고요. 이 에비타 현금 창출 능력은 영업이익의 감상비 더해서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앞선 영상 보시고요. 이 EV 에비타 지표 M, 이 M은 결국 영업이익의 감상비를 더한 현금 창출 능력에 M을 곱하면 기업가치 나오죠. 이 기업가치에서 순차익금을 빼면 시가총액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이 EV 에비타 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가총액까지 구할 수 있는지, 주가를 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셨죠? 넘어갑니다.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영업이익의 감상비 더한 게 현금 창출 능력이고 거기에 EV 에비타 멀티플 M을 곱하면 기업 가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치 대비 크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올해 5천억 원, 2022년 올해 이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감상비 2.1조 더해서 총 2.6조의 현금 창출 능력이 평가되고요. 거기에 EV 에비타 멀티플 30을 적용했습니다. 지금 CATL, 중국의 배터리 업체죠. CATL이 이 멀티플 40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에 더해서 또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이 동시에 상장한 이런 효과도 있고 해서 그 보수적으로 평가한 EV 에비타 멀티플 30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30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또 앞선 LG화학 영상 보시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 78조로 평가됐습니다. 이 78조에 대해서 LG화학이 지분 82%를 가지고 있죠. 이 78조의 82%, 64조가 됩니다. 이 64조는 LG화학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LG화학의 나머지 사업 분야, 이 기초 소재 그리고 첨단 소재 또 생명과학까지 포함해서 각각 29조, 7조로 평가가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총 기업 가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2%에 해당하는 64조까지 더해서 총 100조의 기업 가치가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 LG화학의 기업 가치는 100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78조예요. 그러면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모두 더하면 178조인가요? 아니죠. 지금 64조가 중복됩니다. 이래서 자회사와 모회사가 모두 상장을 하면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깁니다. 이래서 또 지주사 할인을 해야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중복되는 82%에 해당하는 64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더블 카운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구나. 네, 이 중복되는 64조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 LG화학의 반, 각각 반씩 32조씩 기업 가치에 평가하는 이런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지금까지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이 이 더블 카운팅 이슈를 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주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82%에 해당하는 64조의 가치를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 아니냐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포함할 수도 없고요. LG화학의 지분 가치이기 때문에 LG화학에 다 포함돼야 돼 라고 한다면 LG 엔솔은 불과 나머지 그 18%에 해당하는 14조밖에 안 돼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럼 14조짜리 회사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반씩 반영을 하면 합리적으로 이 더블 카운팅 이슈도 해결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요.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수사 지분법이란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순차입금 등 7조를 뺀 LG화학의 시총은 68조로 평가가 됐고요. 자, 시총 68조 나왔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목표 주가 나오죠. 목표 주가는 총 발행 주식수가 7천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87만 6천 원으로 목표 주가가 평가됐습니다. 기존 평가 대비 목표 주가가 그 여러 가지 실적 우려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크게 저평가됐다. 지금 주가는 크게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악재가 다 출현이 됐고요.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LG화학 기업 분석해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